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좀 소홀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나 그럴 때는 소득세 위주로 많이 또 풀게 됩니다. 예,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자, 가세표준이 있어요. 이 가세표준이 01번 해가지고 계산 구조 흐름이 있죠. 그리고 밑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이런 단계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거 다음에는 이거 있고, 이거 다음에 이 논리가 있고, 이거 다음에 이 논리가 있고, 이런 순서적인 문제로서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가세표준이라는 것은 공식부터 암기가 돼야 돼요. 그 계산 구조 흐름이 있죠. 그죠? 첫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을 팔았어요. 그를 뭐란다? 양도가액이라고 한다. 됐죠? 가액. 그러면 이 양도가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투자금액이 있어요. 그 투자금액을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예, 이거 첫 번째 공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공제. 자, 공제를 하고 난 결과금액이 나와요. 그 결과금액을 양도한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이익이면 차익이라고, 차이 나는 금액이 손실이면 차손일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한계했어요? 가필차, 가필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는 요건이 충족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결과값이 있어요. 그것을 양도 소득금액이랍니다. 양도 무슨 금액?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공제가 여기 소득이 났죠. 근데 소득이 났으니까 의무적으로 공제해 준 것을 기본 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제를 거쳐야 그 결과가 가세 표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제를 한번 할 때마다 결과값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용어를.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요거 소득금액을 이상 잘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소득금액이. 양도 소득금액.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가필차, 이게 장기 보유니까 장이 최죠. 이게 소득이니까 소득이 돼야 되죠. 이건 기본지가 기가 되죠. 그래서 6장 기회죠. 가필차, 장소기를 거쳐서 뭐가 나온다? 가세표준. 되나요? 가필차, 장소기를 거치니까 뭐 나온다? 가세표준. 자, 그러면 이제 가세표준 오면 나중에 여기 뭘 곱할까요?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까지. 그럼 우리가 요 내용에서 몇 문제 논다? 두 문제 이상이 논다고요. 여기서.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어디가 힘드냐? 요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단순 암기만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나 이런 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윤곽. 그래서 일단 공식이 뭐다? 가필차 장소기. 되나요? 가필차 장소기.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양도라 합니다. 양도라는데 우리가 세법은 각 세목에 대한 가세 대상이 있죠. 네? 취득세는 취득 가세 대상이 있고, 아까 우리가 저 DM의 비교표에 각 세목마다 가세 대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세법은 각 세목마다 가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고요. 요 22페이지에 우리가 비하는 세목들의 가세 대상이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이렇게. 취득세 특기 가세된 대시점 15가지가 뭔지 알려주는 게 좋죠. 이 아까 가세 대상을 다 배워왔잖아요. 오케이? 아까 가세 대상은 취득세는 15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등록면에서 설정, 그 다음 변경 소멸인데 설정 행위는 9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나머지 변경 소멸이 있고, 재산세는 뭡니까? 토, 건주, 선항, 이 5종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토지는 토지인데 토지를 이렇게 다시 분류하잖아요. 분류. 그럼 종합합산은 재산세 대상 중에서 종별주 이 3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는 양도세는 양도를 가세돼. 한쪽에 전부 다 우리 가세대를 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여기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이 있단 말이야. 열거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대상도. 자,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은 첫째, 뭐가 양도될까요? 부동산이라는 거 양도있죠. 뭐? 부동산 있다고 해요. 부동산. 부동 양도해. 토지 건물을 양도해.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등기, 미등기 양도. 토지는, 부동산은 등기를 요하죠. 그럼 등기에서 양도할 수도 있고, 미등기 양도도 되겠죠. 등기를 요하니까 등기 양도도 될 수 있고, 미등기 양도도 될 수 있겠죠. 그럼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가세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용의문건 있죠. 사용 권리란 게 있죠. 전, 임이 있는데 지역권을 양도할 수 없어.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어. 등기 등록 관계없어. 임차권이 있어. 임차권은 원래 채권인데 반드시 등기됐을 때만 약물권이 될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취득권리죠. 그럼 요것도 뭐를 요합니까? 등기를 요하죠. 그럼 등기를 요하는데 등기 양도될 수 있고 미등기 양도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과 용의문건만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물건인데, 등기를 요할 물건은 등기 양도될 수 있고 미등기 양도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예?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아직 부동산을 가졌어 안 가졌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아직 부동산 가지지 못했죠? 그럼 등기 대상물이 아니죠. 취득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이다.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이다고요.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이다. 이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 양도소득가서는 부동산 양도가 있고, 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가 있고,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취득권리 양도가 있고, 기타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 영업권, 이축권, 회원권 등 양도가 있다고요. 자, 그럼 요까지는 전부 다 이거는 직접적인 부동산이고, 요거는 부동산은 아니지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죠. 그럼 부동산과 관련했고, 그 다음에 분양권도 부동산은 아니죠. 그럼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부동산과 관계돼 있고, 그 다음 영업권 양도도 부동산에서 영업권이 발생하는 거야. 함께 양도하죠. 그래서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권리, 기타 자산 이까지는 전부 다 그 소득이 원천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득이 발생한다. 부사치익이 됐죠? 자, 이게 우리가 익히는 주된 내용이라고요. 근데 우리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양도하면 양도내구나. 뭐냐? 그게 주식이라고요. 주식. 그럼 주식은 부동산 관계없죠?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내라.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다? 선물 옵션처럼 파생 상품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신탁 수익권이 있더라. 됐죠? 그래서 우리의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열거되고 있더라. 그러면 첫 번째 공제가 뭐죠? 필요경비 공제죠.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은 내가 부도를 팔아서 받은 대가죠. 수익 성격이라고요.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돈이 필요경비 비용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필요경비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해주느냐 하는 거죠. 필요경비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돈이잖아요. 필요경비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돈이잖아요.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자산을 양도하든 다 필요경비를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떤 양도자산을 양도하든 다 비용 처리가 된다고요.
특히 뭐냐, 미등기 양도에도 필요경비를 공제받는단 말이야. 어떤 양도자산이든. 자, 이게 필요경비야. 필요경비는 방금 뭐라 했어요? 어떤 자산이든 다 된다 했어요.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기 보유가 들어갔죠. 무슨 보유하라고? 요건이 뭡니까? 장기간 보유하라고 했잖아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징,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특징은 물적 공제라고요. 무슨 공제? 물적 공제입니다. 물적 공제. 자, 양도한 물건에 대한 공제라고요. 양도 물건에 대한 공제고, 인플레이션은 무슨 션? 인플레이션. 인플레에 대해서 물가가 상승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공제라고요. 다시 무슨 상승분에?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공제니까 물적 공제고, 이거는 양도시마다 적용하는 거고, 양도시마다 공제를 확인하는 거고, 양도 자산별 공제다. 무슨 별 공제다? 양도 자산별 공제다. 그리고 양도 물건 하나하나마다 공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양도시마다, 양도 물건마다 공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일단은 장기 보유 특별하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된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인플레이션 관계없다. 취득권리도 관계없다. 기타는 또 필요 없다. 주식과 파전상품도 신탁수익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공식으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기본 원칙이 뭐라? 토지 건물을 양도할 때 되고, 되나요? 다른 자산은 원칙 안 되는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요 취득권리에, 무슨 권리? 취득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무슨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 예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안 된다.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도 기존 조합원에게 취득한 것 있어요. 취득한 것은 제외다. 제외. 자, 그러면 요거 미등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등기를 하는 토지, 건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보유자, 보유는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미등기 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제가 뭐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어떤 성격의 공제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슨 공제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다. 여기 인이란 누구를 가리킨다? 양도자. 양도소득자를 가리킨다고요. 되나요? 인적공제. 양도소득자다. 우리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 납부합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계산합니까?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내죠. 등록면 등기 등록할 때마다 내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점으로 내죠. 네? 그럼 소득세는 우리 개인의 소득은 소득이 발생할 때 냅니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이 일어날 때마다 전부 다 세금 내고 받고 하면은 그 일이 이렇게 지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네? 관할 세무서에서 맨날 소득세 납부하고 소득 신고하고 소득 납부하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소득세는 내가 기간 가설했잖아요.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졌다 했잖아요. 1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세 기간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야 전체 가표를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6월 4일이야. 앞에 몇 월달 지나갔어요? 5월달이야. 그 5월달이 앞에 연도 소득 신고 기간이다 말이야.
1년분 소득분을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다고요. 알겠어요? 소득세는 무조건 1년분이야. 1년분. 1가세기간. 자, 그래서 이거는 인적 공제입니다. 되나요? 그 인이 뭐야? 소득자예요. 소득자. 그 소득자가 양도한 물건이 있다면 다 공제 대상이 된다고요. 인적 공제. 소득자 너가 양도한 것이 있으면 다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인적 공제라고요. 의무적인 공제라고요. 자, 그러면 인적 공제는 1소득자에 대한 1소득자 기준입니다. 한산은 기준이라고요. 1소득자의 1가세기간 1가세기간입니다. 그럼 1가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 한번 공제 다 받으면 다음에 넘어가야 또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별일까? 1소득, 소득별. 무슨 별? 소득별이야. 자, 이거는 아까 무슨 별? 자산별. 물적 공제는 무슨 별? 물건마다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산별이에요. 물건마다. 이거는 무슨 별? 소득별. 계속 이제 이거는 무슨 별? 자산별. 자산별. 이거는 무슨 별? 소득별 공제라고요. 그럼 소득별로 연간 소득별 연간 얼마냐?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250만.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소득은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양도소득세는 지금 이거를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소득 종류는 몇 종류가 지금 나와요? 응? 방금 누가 말했는데? 왜 네 종류? 왜 네 종류예요? 그 네 종류 맞는데 네 종류 어디 네 종류예요? 이것이 부사치기 부동산과 이게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게 1소득이라 1소득. 되나요? 요 소득분에 대해서 1년 연간 250만 공제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소득과 이가 관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3소득이 파전상품.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소득 종류는 몇 종류가 되어 있다? 4종류로. 그래서 소득별로 2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고로 양도자가 양도한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뭐다? 기본 공제가 뭐한다? 적용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 미등기되면 된다? 안 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 미등기되면 공제받지 못한다. 근데 필요경비 공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비용 성격이니까 등기 미등기든 관계없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라고요. 가세표준 첫 번째 개념. 이해됐나요? 오케이? 네. 자, 우리가 다음 과정에 소득세 남은 우리가 세법 이론 시간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네? 네. 자, 이게 첫 번째야.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거 빠지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뭐 들어야 뭔가 안긴데 안 들었고 하니까 안 되나. 요 전체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여기에 되는 것이 이제 1번입니다. 몇 번? 1번이에요. 1번. 자, 무슨 계산한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금액이고 이것도 금액이잖아요. 그럼 우리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가액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는요. 자, 내가 양도할 물건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어요. 저 양도 물건들이 있다고요. 이 양도 물건에 대한 가액은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한 금액이 있어요. 다시 매도자와 매수자 직접 돈을 주고받은 금액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냐? 실지 거래 가액이라고 한다고요. 직접 주고받은 가액을.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은 화폐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매년 공시한다 했죠? 공시하는 것. 그는 국가가 정해준 가격이 있다고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국가가 기준을 제시한 가격이 있다고요. 이거는 국세.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데 국세는 기준 시가라고 말한다고요. 자, 이거는 누가 정한 거? 국가가 정한 거. 이거는 뭐?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주고받은 가액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어느 것을 해야 된다? 기준 시가로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아니면 실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지 거래 가액을 해야 된다고요. 되나요? 모든 양도자산은 기준 시가로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한다? 실지 거래 가액으로 계산하는 건 원칙이다. 원칙. 다시 뭐라고요? 원칙. 원칙. 그리고 예외적으로 될 때는 기준 시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죠? 자, 다시 모든 양도자는 무슨 가액을 한다? 실거래가. 여기 1번 적어놨죠?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한다. 가로 1번 돼 있죠? 세 번째 칸에. 자, 우리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실지 거래 가액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주고받은 가액이 있어도 전부 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신고하니까 믿지 못해. 너희들 신고한 거 안 받아줘. 국가가 정해준 가액으로 했단 말이야. 기준시가로 했단 말이야. 알겠나요? 근데 2007년 1일부터는 실가다. 이제 연도는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모든 양도는 뭐다? 실지거래가다. 실거래가다. 입력했어요. 두 번째. 근데 실지거래가를 하려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출된 금액,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로 주고받은 가액을 입증해야 돼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네,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증거자료가 제시해야 되는데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시받았는데 가세권자 딱 자료를 보니까 참 웃기도 하네. 너무 거짓이 보여. 무슨 말 알겠나요? 증거자료가 들어갔는데 너무 웃기 죽겠단 말이야. 인정 안 한다고요. 엊그제 소득세 신고하는데 요즘에 이제 요리 사람 별로 없어. 소득세 신고하는데 내가 소득세를 좀 적게 내서 필요경비를 평소에 절에 안 가다가 절에 가가지고 뭡니까? 500만 원 끊어주세요. 500만 끊어오죠. 또 요 위에 한약방에 가가지고 먹지도 않았는데 또 아는 사람 가가지고 한약 먹었다고 또 300만 원 끌어. 이래가지고 필요경비 내가 돈 썼다고 막 자잖아요. 요즘에 그랬다간 큰 코 다칩니다. 예. 무슨 알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주고받지 않는데 증거자료를 딱 가지고 제시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딱 보면 이 사람이 거짓이구나 안단 말이야. 그래서 좀 거짓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통한다고요. 일반 개인이 하면 바로 뭐 인정 안 해. 근데 세무사를 통하거나 회계를 통하면 어느 정도 봐준더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수수료 나도 세무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2번이 뭐냐? 2번은 예외가 뭐죠? 1번은 예외가 그래서 실지거래가 이게 불분명하다. 그럼 실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지거래가 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정해주는 순서대로 추계하라 이 말이에요. 추계라는 것은 대략 추자야. 대략. 정확한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대략적인 값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 내용이 별표지 3개짜리죠. 간단하면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거죠. 추계. 자, 추계 결정 가액은 양도 가액은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액을 반영할 수 있다. 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몇 개월? 3개월. 그럼 매매 사례 가액이 충분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공시한 감정평가액을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감정평가액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공시하는 기준시가입니다. 무슨 가액이? 양도가액이.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첫 번째 수가 뭐한다?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두 번째가 뭐다? 감정평가액입니다. 자, 여기는 한 개 더 들어갔나요? 뭐 들어갔어요? 한산가액이 들어갔죠. 한산 취득가액이 들어갔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모르면 기준시가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이 2번은 별표시 3개짜리라 했죠. 추계입니다. 추계는 순서가 첫 번째 뭐다?
매매 사례가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이고, 세 번째가 한산취득가이고, 요까지가 추계라고요. 그럼 추계가액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입니다. 그런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감, 한 순위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묻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한산취득. 한산가액은 어디에 없다? 양도가액에 적용할 수 없다. 오케이? 한산가액은 어디에 적용할 수 없다? 양도가액에 적용할 수 없다. 어디만 적용한다?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취득가액만. 그러면 이거는 또 별도로 이제 뭡니까? 한산가액 계산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산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한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끌어내는데, 어디서 끌어낸다고요? 양도가액에서 끌어내면서 기준시가에 대한 원가율을 반영한다. 기준시가에 대한 무슨 율? 원가율. 자, 그래서 한산취득가액 밑에 공식이 뭐가 됐나요? 양도가액 있죠? 되나요? 그 양도가액이 뭐가 될 수 있고, 실지거래가 있으면 실가가 되어 있고, 실가가 모르면 방금 뭐가 된다? 매매사례가 있고, 매매사례가 없으면 감정평가로 대체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양도가액에 곱한단 말이야. 이 양도가액이 지금 판매가라고, 판매가. 판매가라고요. 이 판매가 속에서 원가율을 반한다. 이게 뭐다? 양도 당시. 요거는 뭐다? 취득 당시. 국가가 정해준 거 뭐다? 기준시가.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의 원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다. 기준시가의 원가율을 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산가액은 어디 할 수 없다? 양도가액은 할 수 없고 취득가액만 적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1번과 2번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어떤 것으로 어떤 가액으로 합니까? 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기본은 뭐다? 실지거래가액 하되 실지거래가 안되면 추계가액으로 반영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경비 있다고 해요. 무슨 경비? 필요경비. 자, 필요경비는 어떤 것을 반영할까요? 라는 건데, 필요경비는 가액을 어떤 것을 할 때 필요경비 의미가 다른데, 자, 첫 번째 밑에 가로 3번 있나요? 이제 단계가 이제 가로 3번 넘어오죠. 가로 3번. 필요경비 계산이다. 1번이 뭐다? 우리가 주된 내용이 뭡니까? 실지거래가액이죠. 그럼 실거래가일 때 필요경비는 뭐냐? 실지거래가일 때 필요경비는 첫째, 취득 당시 취득가액 성격의 필요경비가 있고, 그 다음 부동산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 시에 발생하는 양도비 성격이 있다. 이것을 총필요경비란다. 용어를 이렇게 하죠. 취득가액 성격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고 양도비 성격의 필요경비 있다. 이게 총필요경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필요경비는 대부분 이쪽에서 94% 이상이 여기서 발생하고 요 두 개는 한 5%, 6%,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헤쳐모여 하니까 취득가액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뭔가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있더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다? 기타 필요경비라 말을 쓰더라 하는 거죠. 기타 필요경비라고 말을 쓰더라. 자, 용어를 익히 주셔야 되죠, 빨리. 자, 이것이 뭐 할 때 표현이다? 실지거래가액일 때 필요경비를 표현하는 거다. 이거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뭐로 갔어요? 1, 2번. 1, 2번. 자, 1, 2번은 이제 뭐다? 예, 추계예요, 추계. 지금 실지거래가일 때는 취득가액, 자본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 되죠? 그러면 요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뭡니까?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샀어요? 추계를 해서 추계. 그 추계가액을 썼다고요. 그 추계가액을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네, 매매 사례가액을 취득가액을 대체했죠. 아니면 또
매매 사례가 없으면 감정평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대체했죠. 네? 감정가액도 없다면 그때는 방금 요 계산 방식에 의한 한산 취득가액으로 대체했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실가를 할 수 없으니까 추계방법으로는 매, 감, 한으로 대체했다고요. 그럼 이건 내 물건 값이 아니죠. 대략적 계산값을 대체한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이, 잘 보세요. 요 취득가에 들어가니까 필요경비가 이만큼 더 필요하죠. 그러면 이거는 요 금액은 이것만 대체했잖아.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요거를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야. 이거는 내 물건에 들어간 돈이라 말이야. 이거는 내 물건에 대한 실제로 지출한 돈이야. 근데 이거는 추계한 거야, 추계. 그럼 이것을 대체했으면 이것도 이거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값을 대체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요거에다가 요거를 붙인다 하고 답이 틀린 거라고. 요것을 대체했으면 이것도 대체해야 된다고요. 그 대체를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지. 그 법으로 이것을 대체한 것을 이거 할 때는 추계값일 때는 이것을 대체해 했어요. 그게 뭐가 된다? 어떤 용어?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라고요. 대략적인 값을 계산해서 추가해줘라 이 말이야. 그럼 또 이거 공식이 있단 말이야. 공식이 있다고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첫 단추 이 부분만 어려워. 이 양도 차익을 기준을 제시하는 이것만 어렵다고요. 근데 이걸 몇 번 계속 이렇게 계속 도드려보면 써보면 되는데 그냥 대충 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대충 가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뒤에는 안 어려워. 이거를 딱 외워가자면 순서가 있잖아요. 이것 다음에 이거 있고 이것 다음에 이거 있고 이것 다음에 이거 있고 지금 계속 넣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국가가 제시한 가액이 뭐죠? 취득 당시 뭐가 있다? 기준 시가가 있다. 국가가 정해준 이 가액에다가 법률상에 주어진 비율을 곱하라 말이야. 자, 어디 있어? 적어놨잖아요. 네 번째 칸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가 국가가 정해준 공제율을 반영해라. 등기된 부동산은 몇 프로 반영해라? 3% 반영하고 미등기는 몇 프로 반영해라? 0.3% 반영하세요. 자, 됐어요. 이것이 이거다. 자, 이것을 대체할 때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실지 거래 갈 때 이거고 이건 추계 갈 때 이거다 말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또 이제 또 숨은 게 한 개 들어가 있어. 추계가액에 추계값에 매매 사례라는 것은 거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우리는 공법에는 그 낱말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있어요. 매매된 사례라. 내 물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거래한 사례라고. 거래 사례라고. 그럼 실제 거래한 거 맞아? 안 맞아? 맞다고. 내 물건 가격이 아니지만 그럼 다른 사람이 거래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정평가죠. 두 번째 감정평가 가액이죠. 이건 누가 공시한 거야? 감정평가 업자가 전문가가 감정평가 전문가가 공시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신뢰하죠. 근데 이놈은 그냥 국가가 임의적으로 계산했잖아. 인위적으로 계산했잖아요. 기준시가의 원가율을 산출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계산했다. 그럼 이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한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어떨 때는 가액이 너무 높게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가액이 엄청 낮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뭐로 했을 때는 따르는 용어가 그래서 온다고요. 이 취득가액을 뭐로 했을 때는
한산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한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금액으로 해야 되죠. 네? 다시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방금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원래는 취득가액과 자본출력 기타 필요경비를 더해서 필요경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 몰랐어. 한산가액 대체했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을 한산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의 필요경비잖아요. 예? 요거다 말이야. 그런데 한산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의 합계를 해보니 취득가액 몰라.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인 기타 필요경비 금액보다도 적더란 말이야. 그러면 취득가액이 너무나 적게 계산되잖아. 필요경비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 말이야. 뭐 할 때만? 이거로 추계할 때만. 이거와 이거 추계할 때는 인정 안 하고. 그 내용이 네 번째, 취득가액을 한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돼 있죠. 한산 경우는 한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의 합의,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금액보다 뭐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자본 지출과 양도비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요 관계 됐나요?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산취득가액이 있는데 신축 건물을 몇 년 안에 양도했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한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요. 하는 경우는 그 한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자, 어디에 더한다고요? 양도소득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결정세액. 가산세와 같은 성격이에요. 뭐라고요? 가산세와 같은 성격을 양도소득 3개 더한다. 3개. 3개 더한다고요. 필요경비가 아니고. 이해됐나요? 내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해서 그거를 5년 내내 팔았어요. 그럼 팔 때 뭡니까? 양도가액을 얼마 받았는데 필요경비 처리해야 되잖아. 그럼 필요경비가 뭡니까? 신축했으니까 공사 비용이 필요경비잖아요. 건축비가. 그럼 건축비를 신고하니까 내가 건축비를 실제로 건축비를 막 하니까 건축비 많이 적게 발생해. 그럼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겨 안 생겨? 정상적으로 건축 비용을 반영하니까 건축 비용이 적게 계산되란 말이야. 그럼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럼 증거 자료가 있으면서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나는 건축비를 잘 모르겠어요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산가액으로 하겠다 했단 말이야. 그럼 한산가액을 하니까 오히려 필요경비가 더 많이 되더라. 취득가액이. 네? 양도 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이불로 한산가액 했단 말이야. 양도 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아까 저거는 한산가액은 취득가액이 적게 계산되는 경우고 한산가액은 많이 계산됐다 이 말이야. 현시가가 되니까.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 한산가액 하니까 올해 취득가액이 더 많이 되더란 말이야. 그 대부분 거래 행위로 건축업자들 하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럼 그 산출 세액에다가 한산가액이 만약에 계산되면 거기에다 몇 프로를 5%에 때려가지고 더 세금을 더 내란 말이야. 결정세액이 더 한다고요. 어디 더 한다? 필요경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산가액으로 계산한다면 뭐 한다? 한산가액에다 5%를 깨려서 세금을 더 내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건축업자들이 건설하고 나면 각종 세금 계산서라든지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아니면 건축 도감이라 있어.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면 건축 도감이 있다고 해요. 뭐 한 요 정도 두꺼워요. 물건마다 건축 가액이 얼마다 그거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것은 요 자재를 썼으니까 얼마, 이거는 얼마짜리 증거자료 A, 증거자료 B 해가 금액을 적어 신고하게 돼 있다고요. 아, 귀찮고 복잡하니까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한산 가액 했어요. 높이 한단 말이야. 인정 못한다. 결정세액이 몇 프로? 한산 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무슨 성격이다? 가산세 성격이다. 5%. 자, 그 다음 기준 다 끝났어요. 이제 기본 내용 끝났어요. 아직 한산 양도 차익이 공식은 저것밖에 없는데 내용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사고 팔립니다. 매매가 돼요. 매도자, 즉 양도자가 있어요. 양수자가 있습니다. 양도자,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입니다. 누구 관계라고요? 특수관계자라고요. 특수관계자. 그러면 특수관계자 입장에서 지금 양수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양수자가 나중에 입장에서 취득에 또 팔겠죠. 특수관계자가 매매해가지고 양수자가 취득해서 나중에 양도하겠죠. 갑을 관계는 특수관계자라고요. 그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 취득해부터 나중에 병에게 다른 아무 제3자에게 팔았다고요. 그럼 팔 때 지금 이 양수자가 바닥을 파는 물건이 비과세 요건이 안 되고 가세가 됩니다. 그럼 다시 팔 때 여기서 무슨 생겨요? 양도 가액이 되겠죠. 그럼 양도에 차감하는 것이 필요경비라 했죠. 필요경비는 무슨 성격이 있다 했어요? 취득가액 성격이 필요경비 있다 했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인 자본출이 있다 했죠. 그러면 이 양도 취득가액이 있죠. 취득가액. 이 취득가액이 높일수록 이익이 줄어들죠. 취득가액을 높이면 이익을 줄이죠. 그럼 세금을 낮추는 행위가 되잖아요. 부당행위라고요. 그럼 부당행위가 되면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희들 직접 주고받은 가액이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왜? 세금을 낮추는 행위가 됐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거예요. 전제가 일단 반드시 뭐가 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거야. 그리고 그 거래에서 세금을 뭐 한다?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가 됐다고요. 됐나요?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가 됐다. 그러면 어떤 가액이? 양도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부당히 감소를 한다면 지금 이 물건에 대한 시중에 거래된 시가가 있다고요. 요 거래를 우리는 뭘 한다고요?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데 이 실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죠. 양도 가액은 수익 성격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현재 시중에 거래된 시가보다 특수관계 거래로서 낮추어서 거래했단 말이야. 실가를 낮췄단 말이야. 시가보다. 이거를 저가 양도라고요. 무슨 양도? 저가 양도가 되어서 부당 행위가 됐다면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양도에 차감하는 필요경비 성격인 취득가액이 있다고요. 그럼 취득가액이 무슨 성격이다? 수익을 차감하는 비용 성격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취득가액은 현재 시가보다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더 높게 신고한다고요. 높게 거래했단 말이에요. 고가 취득이라고요. 이거는 저가 양도라고요. 그러면 고가 취득이 된다고요. 고가 취득. 됐나요? 그럼 이걸 고가 취득함으로써 세금을 부당히 감소했다면 이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뭘 한다? 시가로 해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 차이는 요게 두 개 차이는 시가 초과분이 실가 속에 시가 초과분이 들어가 있죠. 그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외한단 말이에요. 제외.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을 부당하게 감소가 되었다 하면은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정의는 요 시가와 실지가 차액이 있어요. 차액. 부당 거래가 되는 차액 기준이 있다고요. 차액 기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저 뭐라고요? 사모합니다. 3, 5가 있다고요. 3, 5. 또는 그래서 3억 이상.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그러면 이 거래금 물건값이 뭐 150억이다 하면 3억 차이는 별거 아니겠죠. 근데 물건값이 1억짜리야. 1억에 매매됐어. 그러면 3억 차이가 넣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퍼센트 5% 이상.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당거래다. 부당거래일 때는 이거 한다 안 한다? 실가를 할 수 없고 시가에 한다. 그 내용이 4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익 기준이 얼마 적어놨어요?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라고 적어놨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보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자. 자, 양도가액이 지금 시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적죠. 양도가액이. 자, 그러면 기억이 있어. 기억 동그라미 되어 있죠. 특수관계자 거래이다 말이야. 근데 시가가 얼마고? 시가는 1억이고요. 자, 실가는 얼마고? 9,300이죠. 9,300만 원이잖아요. 실가가 일단 낮죠. 자, 차액이 얼마 나옵니까? 7천만 원 오잖아요. 9,300만 원이니까 9,300만 원이니까 700만 원 오잖아요. 되나요? 그러면 요거 첫째 3억 이상은 아니죠. 5%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시가에 곱하기 5% 500만 원 오잖아요. 그럼 5% 이상이죠. 부당거래도 아니다. 부당거래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는 9,300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 수 없단 말이야. 부당거래니까 1억으로 양도 차익 계산해라 이 말이야. 부당거래일 때는. 자, 그 다음 이연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 했죠. 시가가 얼마라 했죠? 1억이야. 실가는 9,700이죠. 9,700이야. 그럼 차이는 300 나죠. 그럼 방금 5%인 500만 원보다 이상이 아니죠. 그럼 차이가 나더라도 저가 양도라도 뭐다? 3억이나 5% 이상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건 부당거래가 아니야. 그럼 부당거래 아닐 때는 이걸 하지 않고 그대로 9,700 계산한다 말이야. 알겠어요? 부당거래일 때만 한다고요. 그 부당거래 기준이 3, 5라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네? 시가 얼마? 1억이야. 실가 어쩌? 9,300이죠. 그럼 여기 700 차이 났죠.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500을 넘어서죠. 근데 맨 앞에 무슨 가래야? 특수관계자 아니야. 특수관계자 아니면 관계없어. 그래서 조건이 반드시 특수관계자와 부당거래했을 때 실가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가장 힘든 과정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알겠어요? 첫째 뭐로 합니까? 첫째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실지거래 하지 못할 때는 뭐 한다? 추계 방법을 쓰는데 양도가액은 매감 쓰고 취득가액은 매감 한으로 쓸 수 있다. 되나요? 그러면 한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속에 기준시가 원가율을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필요경비를 정할 때 있어서 한산 취득가액으로 대체했을 때는 네? 우리가 추계가액을 대체했을 때 필요경비는 자본축을 양도별 더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추가해서 더한다. 되나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뭘 했을 때 한산 취득가액을 대체했을 때는 그 필요경비 합이 자본축을 양도별 적다면 뭐 할 수 있다? 자본축과 양도비를 정할 수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와 거래로서 부당거래가 일어난다면 실거래는 인정하지 못하고 뭐 한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기준이 3호입니다. 라고 했죠. 되나요?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 차이 날 때 부당거래다. 그럼 부당거래가 아니면 그대로 실가를 하고, 부당거래일 때만 실가를 하지 못하고 뭐 한다? 시가를 한다. 됐나요? 자, 조금 있다가 빨리 마칠 테니까 조금 있다가 네.